잘 쉬었습니까?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거기 8번째 항목, 8번째 항목에 별 2개 정도 해놓을까요? 그러니까 8번째는 조건이 뭐냐면 유음화 조건. 뭐의 조건? 유음화. 그래서 유음화 조건에서 비음화 되는 것, 유음화 조건 속에서 비음화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유음화 조건에서 뭐 되는 것 다 같이 비음화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음화 조건은 뭐냐? 리을 앞에 니은이 오거나 리을 뒤에 니은이 오면, 이 니은이라는 것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이 되는 현상, 이걸 유음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유음 자체가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나는 소리다 뜻이야. 흐를 유자에 소리 음자, 공기의 흐름에 따라 나는 소리를 무슨 유음. 그래서 우리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파마 비유 들어본 적 있죠?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소리는 자리에 따라서는 다 같이 양치, 경연후, 양수는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후, 이렇게 나눴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음화 조건인데, 유음화 조건 속에서 유음화가 돼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 있다? 비음화 되는 것이 있더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산 플러스 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와 뭐에 만나?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있잖아. 그러면 리을 앞에 니은이 오면 뭐가 돼야 돼? 원래는 유음화가 돼. 생산량. 시작.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되지 않고 뭐라고 하더라? 이것이 생산량이라고 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유음화 조건 속에서 뭐 되더라? 비음화 되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시험에 잘 나왔던 거. 자, 이거 있죠? 이거 시험에 잘 나왔던 단어입니다. 발음과 관련해서 공권력, 공권력. 그렇지. 공권력이라고 발음한다. 따라서 리을이 니은. 앞에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죠. 뒤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는 그런 대체적으로 전미사처럼 쓰이는 말이야. 이럴 때는 앞에 단어에 영향을 받아 뒷단어가 바뀌게 된다. 뒷의문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 중에 좀 어렵게 나온 적이 있어. 뭐냐? 표준 발음상에서 언급됐던 소리의 길이, 소리를 갖다 길게 내는 것들이 있더라는 얘기야. 여기에 크게 4가지. 여러분 빨리 찾아봐. 소리 길게 내는 거 4가지. 불러봐. 시작. 그 소리 길게 내는 거 있잖아. 임의동의. 다 같이 시작. 임의 동의가 있다. 이렇게 갈 수 있죠. 따라서 임진난, 이원론, 동원령, 의견난. 나오니까 이 4가지는 길게 소리 내야 돼. 그래서 임진난, 이원론, 동원령, 의견난. 알겠지? 그 시험문제 뭐가 나왔겠어? 다음 중 소리를 표준 발음을 잘못 제시한 것은 1번 임진난, 길러서 해. 그런데 여기다 뭐가 나오냐면 시험 문제 상견례가 나온 적이 있어. 뭐가 나온다? 상견례. 상견례는 상견례가 아니라 그냥 상견례야. 짧게 내는 소리야. 이것이 길게 내는 소리. 그래서 길게 내는 소리, 저도 표준 발음상에서 언급됐던 4가지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돼. 알겠지? 나머지 다 짧아. 여기 있는 것 중에 4가지만 나왔지. 4가지만. 그것을 외우기 쉽게 만든 것이 바로 임의동의. 시작. 임의동의. 알겠죠? 이렇게 외워두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나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잖아. 그렇지? 임의동의. 다 같이 임의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학습 자료들 물론 본 카페에도 올려놓겠지만, 공인강 카페도 올려놓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페도 있어요. 뭐 거기는 뭐 상업 카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재진국어방, 다음 카페 재진국어방을 보면 거기에 수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뭐 기출문제도 있고요, 또 학습 자료도 있고요, 보충 자료도 있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또는 뭐 다른 기타 내용에 대해서, 또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카페 재진국어방을 활용해도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업 받고 있다면 뭐 별 심사 없이 바로 등급시켜 주니까 그런 점에서 가입을 해서 꼭 들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지? 볼 거 찾아가고. 거기는 뭐 동영상이 없어요. 동영상은 공인강 카페를 통해서. 알겠죠? 거기는 학습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거기다 뭐 할 수도 있어요. 질문도 던져볼 수 있고요. 그렇죠? 또 공인강 카페를 통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여러분들과 만나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있을 수 있잖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선생님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 학생들. 그럴 때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카페, 공인강 카페나 뭘 통해서 다음에 들어있는 제주인 구방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정리됐죠? 그렇게 꼭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이거 네 가지 기억해도 임의동의 시작. 임의동의 되겠죠?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고 이것은 무슨 조건 속에서 뭐가 된 거다? 유마 조건에서 비유마된 거. 지난번에 우리가 비유마 배울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이 부분 건드려 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왔다? 비유마 조건에서 비유마된 게 아닌 것은. 그럼 뭘 알고 있어요? 비유마 조건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비유마 조건에 대해서 외웠던 거, 그 두부만을 오나미 무로는 구보려나 아마 완불 순역사 뭐 이런 것을 한 적 있어요. 자꾸 그걸 보라고요. 그러면 내 것이 완전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째 항목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이의동이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 있습니까? 9번째. 이 9번째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모음 동화에 대한 이야기야. 자, 모음 동화는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모음 순행 동화가 있고, 이 모음 순행 동화가 있고,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있다. 자, 이 모음 순행 동화와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있다. 이 모음 순행 동화라는 거, 순행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하죠. 앞에 영향을 받아서 뒤가 변한 게 순행, 뒤에 영향을 받아서 앞에 변하는 것이 역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음 순행 동화는 이거죠. 대어가 있어요. 자, 대어인데 이게 대어는 뭐와 뭐에 맞나? 왜 있죠? 왜? 앞에 이가 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어가 원칙적으로 발음은 이렇게 돼야 돼. 대어라고 발음해야 돼. 근데 이가 자꾸 발음하다 보면 대어 하다 보면 대어, 여가 편해 안 편해요? 한번 해볼까? 되어 해봐. 시작. 되어 이거하고 되여 뭐가 편해? 그렇지. 되여가 편하죠? 되여. 그래서 이런 되여라는 거 이것을 이렇게 되여라고 자꾸 원중들이 습관적으로 발음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역시 결국 인정했어요. 원중들이 워낙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발음해서는 안 돼! 라고 하기에는 워낙 많은 원중들이 그렇게 발음하더라 해서 이것은 허용했다. 다시 말해서 뭘 허용했다? 이 모음 순행 동화를 허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반면에 이제 우리가 이 모음 역행 동화가 있어. 이 모음 역행 동화는 말 그대로 이가 모음이 이게 중성인데 이 모음이가 조화를 부리는 거야. 이 이라는 요석은 뒤로도 막 넘어가기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넘어가기 좋아하고 아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죠. 먹이다. 자, 이것의 표준 발음은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발음은 소위 여는 법칙. 이어서 발음하지. 누가 이것을 먹이다. 나는 동생에게 밥을 먹이다. 이렇게 발음하면 없지. 뭐라고 그래? 먹이다. 그러지. 먹이다. 자연스럽게. 앞에 받침을 넘겨서 이 모음이라는 녀석은 아주 포용심이 강해. 그래서 앞에 받침을 잘 받아요. 먹이다. 먹이다. 알겠지? 그래서 모든 모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어미나 조사 같은 것들이 포용심이 강해. 모음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된다고 했지. 오 플러스 아니 오면 이때 옷도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감이 있는 거고 안도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존재감이 있는 거지. 그럴 때는 너를 그냥 받을 수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나 혼자 온전히 방을 쓰고 있는데 이놈의 자식이 하나 나한테 와서 엉겨 붙으면 살기 복잡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 오산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됐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끊어. 변화와. 그렇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오라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받침으로 오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옷이 디귿으로 대표화된 뒤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5단이라고 한다 이거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절음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끊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니까.
자, 그러므로 이 경우도 먹이다 되겠죠?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뭐 하는 경우에 있다? 이라는 것이 초화를 보니 완전 귀신이야. 앞으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뭐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의 최고야? 맥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몸에 예를 받아서 어라는 어가 대체적으로 뒤에서 나는 후설몸이죠. 후설몸이었던 것이 전설몸 뭐가 됐다? 예가 됐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 전설몸 뭐가 있어요? 이, 예. 그 다음 뭐에 났지? 위, 왜. 이게 혀 앞에서 난다 해서 전설이라고 했지. 생각나? 반대로 후설은 시작. 아, 우, 오. 이게 후설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때 앞에 여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어는 후설몸이죠. 어는 후설이죠. 후설했던 것이 이라는 전설몸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몸 같은 위치에서, 그렇죠? 혀의 높이에서 나는 예라는 전설몸으로 바뀌었지. 그래서 이름하여 전설몸 아닌 것이 전설몸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름하여 오음절로 뭐라고 그래? 전설모음화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뭐라고 한다 같이? 전설몸 아니었던 것이 전설몸 얘가 됐잖아. 전설몸에 열받아서 잘 봐봐. 여기에서 보면 어라고 하는 후설모음이 전설모음 이에 영향을 받아서 전설모음 얘가 됐잖아. 그래서 이름하여 전설모음화. 이 몸 역행동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설모음화야. 전설모음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평소 때 발음할 때 우리 남학생 위에 것으로 발음해, 아래 것으로 발음해? 정상적인 그런 학생 또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또는 표준어를 즐겨하고 표준 발음을 즐겨 사용하는 학생이라면 뭐라고 발음해야 되겠어? 밑에 걸 발음해? 위에 걸 발음해? 위에 거죠. 먹이다. 그러지? 누가 먹이다 그러지 않잖아. 내가 엿을 먹이다. 내가 먹여줬어. 물론 상황에 따라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 있죠. 하지만 그것은 뭔가 정서가 담긴, 그렇죠? 어떤 감정이 담긴 발음이지 실제적인 발음은 먹이다지. 그래요. 내가 먹여줬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뭐 그런 점에서 이거는 표준 발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뭐라? 뒤에 영향을 받아서 앞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그래서 이름하여 뒤에 영향을 받아 앞이 변했다 해서 이 모음 역행동화 그러는 거 알겠지? 이 경우는 앞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 변했지. 그러니까 순행 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방향상 관련해서 알아두는데 이 몸 순행 동화는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고 했지. 그런데 이 몸 역행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어로도 인정하지 않고 표준 발음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굳어진 것들에 대한 예의는 줬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굳어진 것, 자미가 뭐가 되는 거? 재미. 옛날에는 재미스럽다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 재미스럽다 그러지. 그래서 이 몸 역행동화돼서 아가 얘가 됐지.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언중들에 의해서 이거진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준 거야. 어느 날 갑자기 하지마! 이거 틀린 거야. 이 몸 역행동화 전설모음은 맞지 않는 거야. 그러니 자미로 고치라고 이렇게 했다면 상당히 사람들이 불편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그랬으니까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나 일까요? 또 뭐가 있어? 동탕이 치다가 아니라 시작. 동댕이 치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인정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중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 대표적으로 시험 잘 나왔던 거.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다. 아지랭이 하면 틀린다. 아지랭이가 아니라 다 같이 아지랑이가 맞아. 이 부분이 사랑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아지랑. 됐지요? 자꾸 발음하던 게 뭐가 나와? 사람들이 아지랭이 피어올라, 아지랭이 그렇게 하는데 잘못된 거야.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라고 해야 맞는 것이 된다. 자, 그래서 발음은 또 우리가 소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야. 자꾸 이런 기본적인 핵심적인 표준 발음에 대해서 자꾸 알아둬야 되고요. 실제 시험 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런 거 나오면 평소에 그렇게 발음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나의 습관이 될 수 있다. 습관은
습관으로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죠? 습관으로 고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해드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10번 있죠? 10번에 별 5개.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거는. 그래서 출제자, 나라도 그래. 나라도. 내가 출제자가 된다면 나라도 이 부분이 가장 매력이 있어. 왜? 니은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고 첨가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첨가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둘 다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 왜? 똑같은 조건인데도 그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가장 중요한 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래요. 그래서 매력 있는 부분. 그러므로 별 몇 개? 5개 하라는 거예요. 자, 니은 첨가에 대한 조건을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니은 첨가는 복합어에서 이루어지면서 앞에가 받침 음절이고 뒤가 뭐가 왔을 때 이, 야, 여, 요, 유라는 모음이 오면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다고 했지. 이것을 우리는 니은 첨가의 규칙이야. 따라서 외울 때 그렇게 외웠죠. 니은 첨가 복받 이야야야요. 알겠죠? 특별히 무슨 받침이었을 때 앞에가 니을 받침이 오면 소리상 뒤가 니은이 첨가되니까 니, 냐, 녀, 뇨, 뇨가 되니까 니을 받침 뒤에 니은이 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유마, 다 같이? 유마, 니을 앞에 니은이 오라. 니을 뒤에 니은이 오면 유마가 일어나고 있지? 그래서 유마가 일어나서 니, 냐, 려, 료, 류로 발음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얘기한 적이 있잖아. 집. 일이 있죠? 네, 그렇죠. 우리, 네. 그죠? 우리 여학생, 네. 한번 해봐. 자, 시작. 바로. 네? 우리 여학생이 말했네. 그렇죠. 한번 해봐. 시작. 그렇지. 근데 우리 뒤에 학생이 해봐. 바로. 지빌. 이렇게 발음할 수 있죠? 뒤에 여학생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걸? 응? 지금 이렇게? 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셋 중에 하나야. 답은 이거였어. 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앞에 뭐가 있어? 집과 일이 만났지. 일종의 합성어야. 에? 합성. 그럴 때 앞에가 받침음절이고 뒤가 이로 시작됐지. 그럴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다. 자, 니은이 첨가되고 보니까 뭐였어요? 니은 앞에 비음이 왔지?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비음화 조건이 되는 거야. 비음화 조건. 앞에 비음이 아닌 것 다음에 비음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을 때, 그렇죠? 그 비음에 열받아서 비음으로 바뀐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로 바뀌어? 미음으로. 그래서 짐일로 읽어야 맞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바로 니은 첨가와 관련 내용이야. 따라서 첨가 후 동화가 일어난 거지. 첨가 후 동화. 니은이 첨가된 후 비음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 하나 더 할까요? 자, 서울역. 그렇죠? 우리 인천부터 서울까지 가려면 몇 분이나 걸릴까? 더러 걸리겠죠? 뭐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자, 그렇다면 서울. 나 어디 가냐 너? 그랬더니 나 서울역 가. 서울이야. 나 서울역 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더라. 서울이역.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했더니 봤더니 서울역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발음했더니 서울역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더라. 어느 것이 가장 편할까요? 한번 해봐요. 자, 첫 번째 시작. 서울역 해봐. 시작. 두 번째 서울역. 세 번째 서울역. 뭐가 편해요? 이게 편하죠? 따라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됐다가 없잖아? 받침음절 다음에 이하여유가 왔을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됐다가 앞에 니을 받침 유마가 되는 거죠? 니을 유음에 열받아서 유마는 것이 유마 됐죠. 최종적으로 뭐로 발음한다? 서울역으로 발음해야 맞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 니은 첨가라고 했지.
그런데 이 니은 첨가라는 녀석은 될 때도 있고, 똑같은 조건인데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와 안 될 때 둘 다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있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와 안 될 때 둘 다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일단은 기본은 되는 것이니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하나, 대표인강 하나만 있으면 A번 들읍시다. 솜 플러스 이불이 있어. 솜 플러스 이불이 있다. 그러면 솜과 이불이 만나서 합성을 이루었지. 그럴 때 앞에 받침이 있고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 이로 시작됐지. 그럼 뭐가 첨가되더라? 이것을 읽을 때 자칫 소미불로 하면 읽으면 틀려. 소미불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솜리불. 솜리불이 된다. 나오게 갈 수 있죠. 저기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하나 더 할까? 파생어. 맨이라는 접사에 입이 만났죠. 앞에 받침 음절 다음에 이로 시작됐지. 어떻게 읽는다 다 같이? 맨입으로는 안 되지. 맨입. 소리상 니은을 첨가시킨다. 자, 근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안 되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것 중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금검이야. 시작. 금검이야. 그렇죠? 이렇게 63 송등 금검이야. 여기요. 3일절, 송별연, 그 다음에 그죠? 등영문 있죠? 그 다음에 있죠? 6.2교 3일절, 송별연, 그 다음에 등영문 있지? 이것들은 소리상 니은이 첨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6.2교라고 해야죠. 우리가 6.25 뭐라고 한다 같이? 6.25라고 해야지. 자칫 잘못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6.25가 625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에다가 2 할 때 소리상 니은이 첨가됐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5. 자, 3일절 역시 뭐라고 한다 같이? 3에다가 1에다가 절 있잖아. 앞에 받침 있고 뒤에 몸을 쓴 말 이거 같지? 그런다고 해서 이것을 뭘로 발음하면 틀린다? 3일절 3일절 이렇게 하면 발음이 더 힘들지? 그래서 이 경우는 그대로 3일절 이렇게 발음해야 맞다 라고 했지. 송별은 역시 그대로 발음합니다. 송별연. 등영문 역시 그대로 발음합니다. 등영문. 이렇게 발음해야지. 등영문, 송별연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있으니까 체크해 놓고 반드시 발음과 관련돼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보면 다음 같은 거, 시험에 잘 나왔던 거 뭐가 있습니까? 촬영이라는 거. 촬영이 아니라 다 같이 촬영. 활용이 아니라 활용. 굴욕이 아니라 굴욕. 절약이 아니라 시작 절약. 이런 것들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절약이다, 촬영이다, 활용이다, 굴욕이다 있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절약으로 읽어야 돼. 알겠지? 절약으로 읽어야지 전략하면 틀린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알아보라. 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네 가지 일단 머릿속에 기억이 들어가고 있어. 네 가지. 네 가지가 금검이야.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금, 검, 이, 야.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자, 금융이라는 단어, 검멸이라는 단어, 이죽이라는 단어, 야금, 야금이라는 단어. 알겠죠? 따라서 이 네 개의 단어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기도 하고 첨가되지 않는 환경 둘 다 인정한다. 그래서 금검이야. 시작. 금검이야. 이렇게 외운다. 63성등 금검이야. 외우기 쉽죠? 63성등 금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은 어떻게 발음할 수 있다는 것? 그대로 넘겨서 연음해서 금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거는 거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뭐라고 할 수 있다 같이? 검열. 됐죠? 이건 역시 그대로 넘겨서 이죽이라고 할 수 있고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는 거. 그래서 이죽, 니죽. 그래서 다시 한번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비음화돼서 최종적인 것은 이중, 니죽으로 발음하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금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연음에서 야금야금, 야금야금이라고 할 수 있고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야금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앞자만 따서 우리가 외울 수 있다. 금검이야. 됐습니까? 이렇게 외워둔다. 가장 기본적으로 육삼성동 근검이야. 시작. 육삼선동 근검이야. 이것이 뼈대래야. 그래서 니은 청각 복받 이하여요 리을 받침 날라 육삼성동 근검이야. 딱 같이 하면 대체적으로 표준발음과 관련돼서 무슨 조건과 관련돼서 니은 첨가에 있어서의 발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리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외워줄까요? 자, 니은 첨가 시작. 니은 첨가 복받 이야 여여요 리을 받침 날라 육삼성등 금거이야. 됐나요? 거기까지 딱 하면 뼈대가 세워지니까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만 붙이면 되는 거야. 공부할 때 뭐 또 다른 것이 나오면 거기다 살 붙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뭡니까? 해 나가면 뼈대를 세워놨으니까 그런 지식의 그런 내용들이 자꾸 찰싹 잘 붙어. 그러면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발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도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10번과 11번이 그와 같은 니은 첨가에 해결되는 내용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특별히 거기에 79페이지 밑에 하단 이거 외에 주요 발음의 오류가 있습니다. 자, 불필요한 자음 첨가. 우리는 특별히 그 리을 첨가를 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휘파람을 갖다가 불어주는 그래야 되는데 자꾸 리을을 첨가해서 불러주는 한번 틀리다는 얘기야. 순간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알겠죠? 노래를 갖다가 불어주는 예, 그래 노래를 불다. 알겠죠? 노래를 갖다 하다 있지. 피를 갖다 보다 불다. 피를 갖다 불다. 노래를 불다는 아니겠네, 그죠? 노래를 부르다지. 노래는 부르는 거고, 알겠죠? 피리는 부는 거잖아. 차이가 있죠. 따라서 피를 갖다가 불어주는 그래야지. 피리를 불려주는 뭐 틀린다는 얘기지?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또한 2번입니다. 평음이라는 말이죠. 평음. 평음은 애사소리를 평음이라고 그래. 평음은 무슨 소리? 애사소리. 아까 경음은 뭐라고 했지? 된소리. 격음은 거센소리. 알아둬야 돼. 평음은 애사소리. 경음은 된소리. 격음은 거센소리.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폭발이야 폭발이야. 폭발이야 폭발이야. 가끔 폭발이라고 읽어야 돼. 폭발했다 그래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폭발 이렇게 읽으면 잘못된 발음이다라는 거야. 따라서 경음으로 읽을 것을 격음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폭발이 맞지 폭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것도 많이 틀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음을 경음으로 하는 경우인데 참고서 시작. 우리는 이것을 물론 앞에 미음이 있고 뒤에 기억이 있으니까 뒤에 기억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보면 뭐가 있어요? 안고 시작. 안고 삼고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체언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참고서라고 하지 참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뒷소리를 갖다 오히려 된소리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아와 에의 혼도. 가잠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잼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지랑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지랭이라고 하면 잘못된 발음이다. 됐죠? 그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별 2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와 이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입 벌리는 정도에 따라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와 예를 잘못 발음해서 잘못 발음하다 보니까 잘못 쓰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겠지. 그래서 그것이 시험 문제 특히 이거는 표준 발음보다는 맞춤법으로 잘 나오는 거야. 왜? 사람들이 자꾸 아이로 읽으면 아이로 읽을 것을 어이로 읽으면 어이로 쓸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의 착각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뜨개질할 때 아이가 맞는데 뜨개질 해서 어이로 쓰면 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욕컨대 뭐뭐 하건대 있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아이 대자를 써야 되는데 어이 대자 쓰면 틀리게 된다는 거. 이것도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거기 예 형태, 너스레 밑줄자, 너스레를 뜬다 할 때 어휘를 써야 되는데 자꾸 너스레 뜬다 해서 아이로 읽고 아이로 발음하고 아이로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너스레를 떨다 할 때 어휘로 써야 된다는 점. 자, 다음에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로 어와 예를 혼동해서 많이 틀린 경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더기가 많다라고 해야 되는데 건더기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이것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그다 써놔. 이몸 역행동화. 시작. 이몸 역행동화. 이러한 이몸 역행동화, 아까 이몸 역행동화를 뭐라고 했죠? 이몸 역행동화를 아까 그러지 전설모음화 생각나죠? 전설모음화. 그 전설모음화를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써놔봐. 전설모음화 이렇게 해서 이몸 역행동화 가운데 이몸 역행동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설모음화. 시작. 전설모음화고 이 전설모음화를 뭐라고 하냐면 음라우트 현상. 음라우트 현상이다. 그래서 이몸 역행동화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설모음화고 그 전설모음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음라우트 현상이라고 한다. 음라우트 현상.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출제자의 마음이겠지. 어떤 용어를 선택해서 출제해야 할 것인가는 출제자의 마음이겠지. 그럴 때 평소 때 이런 것에 대한 익숙함이 없으면 헷갈리겠지. 다음 중에서 음라우트 현상을 찾아. 뭐야 갑자기? 그렇잖아. 다음 중에서 전설모음을 찾아라. 이몸 역행동화. 이것들이 각각의 따로 따른 거 아니라 이몸 역행동화 중 이몸에 영향을 받아서 전설모음 되는 거. 어차피 이몸이 전설모음이니까 전설모음에 영향을 받아서 전설모음 되는 거니까 전설모음화. 전설모음화를 다른 말로 시작. 음다우스 현상. 적어도 그냥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해두라고. 알겠지요? 따라서 다음 중 이몸 역행동화를 찾아라. 전설모음화를 찾아라. 음라우트 현상을 찾아라. 이렇게 했을 때 같은 말이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덤터기였어요. 야, 네가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 틀려. 덤태기가 아니라 시작. 덤터기라고 하는 거 발음한다는 것도 기억해두고 이런 것들은 특별히 발음 문제보다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발음 문제 나왔는데 덤터기라고 써놓고 덤태기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발음 문제로서 덤터기로 써놓고 덤태기로 나오면 이거는 뭐 점수 주자는 거 아니야? 뭐 어쩌다 한 사람 정도 그것에 수관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대부분은 틀리다 생각하냐? 그러므로 뭐가 나와? 평소 때 덤택이라고 덤턱이라고 쓰고 덤택이라고 읽는 경우에 대해서 조심하는 얘기지. 정리됐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표준 발음이 잘못된 것은 뭐냐 했을 때는 다 써주는 거야. 눈에 보여, 시각적으로. 그러므로 뭐가 나오겠어, 시험 문제? 표준어가 아닌 것, 한글 맞춤법으로서 틀린 것, 그런 문제 나오겠지. 그러니까 덤터기를 써야 할 자리에 덤택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겠지. 거기에 6번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마터면이야. 뭐다? 하마터면의 밑줄자. 우리가 보통 하마터면, 이거 최근에 시험 나왔잖아. 올해 나왔어, 올해. 하마터면이라고 해야 돼? 하마터면이라고 해야 돼? 그렇지. 하마터터터. 터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다. 터가 맞다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7번째도 역시 우와 이의 혼동을 하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루뭉술. 시작. 그 두루뭉술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왔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둘이 뭉술이냐, 둘이 뭉실이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 또는 두루 뭉술이냐, 두루 뭉실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됐다는 거죠. 자, 뭐가 맞을까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딱딱딱 체크해 봅시다. 둘이 뭉술이 맞아요? 둘이 뭉실이 맞아요? 다 같이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발음할 때 이것도 되는 거 같고 이것도 되는 거잖아. 거기서 거기 같잖아. 그럴 때 헷갈리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이가 오면 뒤도 이가 온다. 알겠지? 짝을 이루어? 그럼 둘이 뭉실이 맞아. 이게 맞아. 틀리고. 자, 그렇다면 야, 힌트 얻었으니까 앞에 뭐가 오면 우가 오면 뒤도 우가 오는 거야. 알겠지? 둘은 뭉실.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거야. 됐지요? 이거 헷갈리지 마. 둘이 뭉실, 두루 뭉술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많이 헷갈릴 수 있겠지? 출제자가 좋아하겠지? 확실하게 안 알려주면 이런 것들 많이 틀린단 말이죠. 표준 발음. 이것은 표준 발음보다는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표준 발음했다 여기다 언급되고 있지만 이거는 시험에 나올 때 뭐가 나오겠어? 표준어냐 표준어가 아니냐가 나오겠지. 그잖아. 누가 둘이 뭉실이라고 써놓고 둘이 뭉술로 읽었다면 표준 발음이 아니잖아. 누구나 다 알 수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뭐 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평소 때 발음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기는 힘들다냐. 그래. 그래서 명확히 구별해라. 둘이 뭉실로 써야 되고 둘이 뭉실로 발음해야 돼. 됐나요? 잘하고. 평소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쓰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따라서 처음부터 우리 뭐가 중요해? 발음도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다음에 여덟 번째 보기 전 하나 더. 이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형. 누가 형이 말하는 거 아니죠? 이형, 오늘은 나와 뭐 놀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이형, 그 이형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볼까? 단어가 없습니다. 비비다, 빗줄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왔던 비비다. 가끔 우리가 뭐 하는 경우에 있어? 좀 말을 좀 예쁘게 한다고 말이지, 부비다라는 말 쓰는 경우에 부비다가 아니야? 비비다. 시작. 얼굴을 비비다 그래야지. 얼굴을 부비다 하면 틀립니다. 이런 것도 압니다. 얼굴을 부벼대다 하면 틀려요. 비비대다. 시작. 비비대다. 이런 부분들이 다 맞춤법과 연결돼서 나온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비대다라고 쓰는 것을 부벼대다라고 했다면 분명히 틀릴 거 아니야. 발음상. 이게 발음으로 안 나와. 이것들은 평소 때 그렇게 발음하고 부벼대다라고 말하고 부벼대다라고 쓰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평소 때부터 비비대다라고 해라 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발음을 잘 해야 쓰는 것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활용형의 혼동. 흔히들 우리가 잘못해서 우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평소 때 믿었다, 믿어온 사람이야. 믿었다 하겠는데 믿어없다. 됐나요? 가볍다 하면 되는데 가벼웁다 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우를 첨가시켜서 발음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다라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첨가. 그렇죠? 자, 그럼 보면 밑에 있죠. 거리를 헤매는 그러면 될 것을 헤매이는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를 첨가시키는 것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자, 마지막 니을 탈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낯설은 사람이 왔다. 그게 아니죠. 낯설은 고장. 낯설은 고장이 아니라 니을 탈락에 대해서 배운 적 있지. 용언의 어간이 니을 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뒤에 뭐가 오면 나라 보시오. 니은으로 시작되는 말, 니을로 시작되는 말, 비읍 또는 시옷, 오로 시작된 말이 오면 니을이 탈락하지. 그러니까 낯설다에서 앞에 니을이 왔으니까 니은 앞에 니을 탈락, 낯선 하면 될 것을 낯선 고장, 낯선 사람 하면 될 것을 낯설은 고장, 낯설은 사람 하면 틀린다는 걸 이렇게 해서 결국 니을 탈락, 용언을 탈락하지 않고 쓰면 잘못된 거다. 마찬가지지. 녹슨 철마. 맞아? 녹슨은 철마. 뭐가 맞아? 녹슨 철마 맞죠? 왜? 기본인 게 녹슬다니기 때문에 니은 앞에 무슨 탈락? 니을 탈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정리됐나요? 특히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을 나르는 원도문. 시작. 하늘을 나르는 원도문 있죠? 그럴 때 하늘 나느냐 하늘 나르느냐? 나느냐이죠. 왜? 날다에 는이 오면 니을이 탈락하지. 그래서 우리가 니을 탈락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그래서 용언의 어간이 니을 받침으로 끝난 말 다음에 뒤에 니은, 니을, 비읍, 시옷, 오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게 되면 니을이 탈락한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원도문, 하늘을 나는 슈퍼맨 그래야지 하늘 나르면 틀린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요 표준 발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관련해서 교재 문제 한두 가지만 풀어볼까요? 좀 어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 좀 약간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도 해주면서 좀 하겠습니다. 거기 83페이지.
교재 83페이지 거기에 9번 문제 아까 했던 내용이 나왔죠? 표준발음법은 표준의 실제 발음을 따라 국의 무슨 성과? 전통성과 합리성.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놓지 않았다면 상당히 어려웠었겠지. 그러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10번 동그라미 10번. 자, 표준발음법에 맞게 이 10번에 별 2개 정도 해놔봐. 기상직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지만 상당히 좋은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발음법에 맞게 발음할 때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여러분들 좋은 위치, 좋은 방법 확실히 알아두라고 했죠. 그죠? 양치경, 조의조방, 양치경으로 파파마 비유, 바다 가자서의 마누라이야. 이거 알아두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1번입니다. 갈등은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그대로이다. OX. 자, 여기 이제 우리 자음체계들을 볼 수 없으니까 갈등은 소리가 어떻게 난다 나왔지? 갈등으로. 그러므로 디귿이 뭘로 바뀌었다? 쌍디귿으로 바뀌었지. 디귿이나 쌍디귿이나 결국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은 그대로지. 좋은 위치는 치조음이고 좋은 방법으로서는 파열음에 속하는 거니까 결국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 다름이 있다 없다? 없다. 혹시 그것이 아직 눈에 선하지 않은 사람, 오늘 뭐 처음 수업을 만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빨리 한 번쯤 눈으로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스케치 해보자. 63페이지. 여러분들 교재 63페이지 보면 표 나와. 나오죠? 거기에 보면 디귿과 쌍디귿과 티읕은 치조음으로서 소리내는 자리가 같고 소리내는 방법으로서는 파열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잡아놔. 이렇게 다 잡아놓고 보는 거야. 딱 보면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그대로지. 변화가 없다. 두 번째. 해돋이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바뀌었다. 그러죠? 이은즉슨 디귿이 뭐로 바뀌었으니까? 지읒이 됐으니까 이때 디귿은 뭐에 해당되고? 소리내는 자리 치조음이었지. 근데 지읒은 경구개음이잖아. 따라서 소리내는 자리가 달라졌지. 보여? 확인해봐. 이렇게 해놓으라니까 나같이 잡아놓고. 그럼 다 봐봐. 디귿 있지? 디귿은 치조음이었는데 디귿이 지읒 됐지? 경구개로 왔잖아. 따라서 조음 위치가 달라졌지. 또 하나 디귿은 파열음이지. 그런데 소리내는 방법상 지읒은 파참이지. 그러므로 구개음화는 각각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이 다 달라지는 거지. 됐죠? 이런 이야기야. 세 번째 봅시다. 안무는 조음 위치는 그대로인데 조음 방법이 바뀌었다. 안무는 어떻게 됩니까? 안무에 나타나는 음운 현상은 일단 1차적인 것. 음절의 끝으로 규칙이 먼저 적용된다고 했지. 피읍은 올 수 없지. 항상 소리상 받침에 올 수 있는 자 몇 개? 7개.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안문이 됐죠? 그리고 뒤에 미음의 일과 앞에 비읍이 미음돼서 이렇게 되죠? 최종적으로. 자, 그렇다면 여기에 피읍이나 비읍이나 미음은 각각 다 뭐라고 해서 소리내는 자리로서는 소리내는 자리는 양수름이죠. 양수름으로서 자리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뭐만 달라졌어? 소리내는 방법이 달라졌지. 파열음했던 것이 뭘로 바뀌었다 나왔지?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소리내는 방법이 달라졌다. 자, 그래서 3번도 봤지. 근데 설날 봐봐. 설날은 좋은 방법은 그대로이고 좋은 위치가 바뀌었다 나와있죠? 어떨까요? 설날이 뭐가 됐다? 설날이 됐죠. 니을에 앨바에서 니은이 니을 됐잖아. 그럼 니은이 뭐 되는 거? 니을 됐으니까 니은과 니을은 조음 위치가 똑같죠. 뭘로써? 치조음으로서 똑같죠. 빨리 확인해봐. 니은과 니을은 치조음으로서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니은이 니을 됐으니까 비음이었던 것이 이음 됐지. 소리내는 방법이 달라졌지. 알겠지? 그래서 그 옆에 해설이 잘못됐어. 고쳐줘야 돼. 그 옆에 해설이 잘못됐어. 바뀐 줄 알았더니 그대로더라고. 따라서 조음 위치는 그대로나 조음 방법이 달라졌다. 고쳐? 조음 위치는 그대로나 조음 방법이 달라졌다. 10번에 조음 위치는 그대로나 조음 방법이 달라졌다라고 해야 맞다. 그런 식의 문제가 한 번쯤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하도록 합시다.
13번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풀지 않았던 문제도 여러분들 꼼꼼히 한번 풀어봐요. 13번입니다. 다음 중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된 것은? 자, 1번 봐봐. 으스대다하고 누가 으시대다. 이거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평소 때 으시대다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뭐라고 쓸 수 있겠다? 으시대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맞춤법과 관련돼서 시험이 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적어야 맞다? 으스대다라고 해야 맞다. 두 번째, 영업용. 자, 영업 플러스 용. 영업 플러스 용. 용이 나왔을 때 앞에가 받침문절이고 뒤가 용이 왔지? 그럴 때 소리상 뭐가 첨가된다? 니은이 첨가된다. 니은이 얇아서 앞에 비읍이 미음되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시작. 영어 또 뭐가 된다? 시작. 영업 용이 되겠지. 그렇죠? 영업용. 그래서 맞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밥다야 발다야? 아까 밥다기 얼마 비읍을 선택한다고 했지? 넙죽하다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밥다. 틀렸죠. 4번은 송별련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아까 63송등. 송별련.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다고 했지? 그래서 문제 다음 몇 번? 그렇지. 그런 식으로 2번만 보고 나머지 틀렸다는 사실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도 또 한번 더 확인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걸로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지요? 마지막 하나만 더 풀고 갑시다. 87페이지. 하나 더 해도 좋겠다. 87페이지에 27번. 87페이지에 27번 보니까 다음 중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나왔지? 그럴 때 1번, 밭을, 맞아? 맞지? 2번, 짧다, 맞아? 맞지? 3번, 설릉, 맞아? 맞지? 4번은 첫눈할 때 짧다고 했죠? 첫 음절에서 길게 내지만 둘째 음절 이하라고 하면 자동 짧은 소리 돼야 돼. 원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길게 발음하는 거야. 그런데 둘째 음절 이하라면 자동 짧은 소리이기 때문에 첫눈할 때 길게 내면 안 된다. 다 몇 번?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죠?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8페이지 단어 형태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